네, 반갑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만기일 변동은 결국 하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코스피 지수가 조금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아침 시점 비교해서는 뭐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압박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플러스예요.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만기일 기준점을 2550 정도 맞추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역시나 막판에 물량을 확 쏟아내는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대형주들이 조금 밀렸습니다. 수급은 순매도로 전환이 좀 됐는데, 일단 뭐 만기일 이후의 상황에서는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라면 매도는 오늘로서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일제히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개별주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통신 장비 관련주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오늘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체제가 없으니까 개별주로 움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일단 2540포인트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죠. 그래서 후반부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장 흐름이 255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서 나쁘지 않은데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보이시죠? 금융투자가 확 쏟아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을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포지션을 위쪽에서부터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하방 쪽으로 잡아놓은 포지션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펴보다가 이씨 아닌데 던지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모양새가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이거 너무 밀려가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해서 포지션은 일단 2540 정도에 가둬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면은 내일은 반등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특별한 이벤트 가장 굵직한 구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부분은 일단 내일 회복을 좀 시켜주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특별하게 악재 요인이 아니라 그냥 만기일에 대한 변수였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었죠. 그 이후에 오전에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침만 못한 모습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형태였죠. 대신에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재미없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금융투자가 순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고요. 연기금도 순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고 얘네들이 지금 기관 쪽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외국인들이 원래는 6천억 가까이 팔았었다가 좀 줄여준 모습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물량 교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들어오는 물량이 많으니까 다 소화는 못했을 거라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편안했어요. 오늘 지수 포인트만 가지고 이제 주물럭거리는 그런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코스닥 쪽은 특별한 부분 없었겠죠. 변동이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원래 코스피에도 나타났어야 되는 모양새인데 오늘은 코스피 쪽에 워낙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이동해서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일은 아마 주가 흐름이 조금 반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어떤 반등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0.54입니다. 이거 나쁘지 않죠? 지금 지지라인 때 73,000원 정도인데 오늘 73,000원 아래쪽 72,700원까지 나왔는데요. 뭐 그 정도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1.87% 괜찮습니다. 유지 잘 된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화학, SDI 등등은 전부 다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반납이 됐네요. 4%대 상승이었는데, 그 다음에 네이버도 오늘 같이 상승세 보여줬었고요. 현대차가 조금 아쉽죠? 현대차가 오늘 제법 많이 올랐어요. 1.2% 정도에서 189,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양봉이 아니라 음봉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되게
그 마지막에 밀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물량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18만 8천원, 9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상승이었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모습. 요게 이제 만기일의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일 날은 마지막까지도 안심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거 현대차뿐만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도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막판에 좀 떨궈주는 모습이었죠. 이게 이 만기일의 방향성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기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양새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기아도 마지막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물량이 좀 빠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뭐 그래도 이렇게 물량이 뚝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죠. 장중에 어느 정도 쌓아놨기 때문에 포지션 괜찮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이런 정도가 맞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뒤로 넘어가도 비슷한 모양새죠. 네,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올라온 종목도 있고 막 그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도 보합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씩 에코프로 형제들이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LNF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좀 든든한 모습이 있죠. 나머지 것들은 좀 떨어지더라도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 플러스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개별주를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932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60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440개 종목 상승, 442개 하락입니다. 이건 거의 팽팽하죠. 그러니까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오늘 상승률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거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관련한 내용들. 이 코인 관련해서 이제 뭐 코인 시장도 이제 뭐 엄청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이제 KMW라든지 이런 것들 상승세 유지가 되어 있죠. 예, 통신 장비죠. 근데 코이버는 좀 밀렸어요. 아침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올랐었죠. 20%까지 올랐었는데 그 뒤로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통신주들은 이제 6G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대부분이 보면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죠.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이상 상승한 종목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48개 종목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게다가 플러스가 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왜냐면 이제 특정한 어떤 집단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움직이는 모양새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좀 다르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상승 포인트는 2.7 이 정도죠. 48개 종목이 9% 이상 상승했다면 보통은 3%대 중후반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 포인트가 좀 낮다는 것도 우리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락률 보시면 시너펙스가 14%대, 남선알미늄 우선주, 제넨바이오, 한국정밀기계 요건 내려간 것도 제법 많은 편이죠. 한빛레이저가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건가요? 아직은 안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떨어지는 형태다 그러면은 약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들고 있었다라면 오늘은 이제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주 반도체 등등등 해서 지금 9개 종목이 9%대 이상 하락한 종목이라서 이것도 제법 좀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1.9% 이렇게 되면은 많은 편이네요. 그죠? 플러스 1%가 채 안 나오잖아요. 이 범위가 플러스 1%가 안 나오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좀 약보합이나 이런 쪽으로, 뭐, 계좌가 많이 밀려서 뭐 힘들어요, 이런 정도는 아닌데, 그냥 조금 안 올라서 짜증나요, 답답해요, 이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동향을 보시면, 오늘 마지막에 떨어내는 모습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1300억 순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코스
코덱스 200, 네이버 등등등 해가지고 매도가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순 매수로 들어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고퍼스 매수가 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해지용으로 걸어놓은 것 같고요. 에코프로, 카카오,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에코프로, 머티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쏟아냈는데 마지막 쏟아내는 물량이 삼성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죠? 네. 특이한 건 없어요. 특이한 건 없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를 많이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기일이 아니었다라면 이거 이상한데 할 수 있겠지만 만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얘네가 이 정도에 맞춰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즉 2550을 넘기는 것을 싫어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탁 대형주를 던지면서 주가를 낮춰주는 형태로 갔겠죠. 자, 그 다음에 연기금 애들도 마지막에 떨궜는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아주 그냥 이리저리 쳐맞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사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4,500원을 팝니다. 무지하게 팔았어요. 얘네들도 매도를 많이 해주는 모습인데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조금 방어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팔았고요. 원래 아침에 하이닉스도 팔고 있었는데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겠죠. 현대차 이런 것도 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던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기일 영향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매도는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요 위치, 지지라인대 위치, 73,000원대 위치,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 집어 던지면서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로 만들어 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전자나 이런 것들도 같이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SDS,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등등등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집어 던지는 형태의 느낌이었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다. 오늘 매도의 핵심은 삼성전자에 있다. 주가 하락도 삼성전자 때문이다. 근데 그거 치고는 많이 안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완급 조절 잘 해놓은 건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얘네들이 하단 쪽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량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같이 팔았네요. 프로그램, 외국계,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전부 다 갖다 판 거고요. 이 기관들이 팔아먹은 이게 지금 이 금융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쭉 갖다 팔면서 마지막에 이 압박감을 크게 가져다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량이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막 빠지지 않겠는가? 네, 조만간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지지선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 반등 포인트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만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뛰어가서 잡아주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더 하락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악재가 나올 만한 이슈는 이제 다 끝난 거죠.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예상치 웃돌든 내려가든 그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3월달까지 계속 들쭉날쭉하는 모습일 테니까 이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그런 부분들이고 4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건 새삼스럽게 반응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빅 이벤트가 다 끝났고요. 1월 중후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명절 전까지 주가 움직임을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내려갔을 때 대응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또 하자고요. 네, 저녁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저녁 9시에 또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반등 포인트 좀 알아보자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뵐게요. 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